일본어의 잔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회사 직급도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주임, 계장, 주사, 과장, 실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이게 다 일본에서 온 직급편이죠. 요 찌메끼리 어려서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던 말이었는데 이 손톱을 찌메라고 합니다. 깎기를 키리라고요. 찌메끼리. 그 찌메끼리가 손톱깎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이 손톱깎기가 우리나라의 3-7이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살짝 날이 어긋나게 해서 절단면이 부드럽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작은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인정받고 최고로 쳐주는 게 한국 3-7 손톱깎이죠. 일본은 절단면이 굉장히 예리하고 딱 맞닿게 내놔서 일견 써보면 잘 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자를 때마다 계속 마모가 일어나서 절상력이 줄어들어 버려요. 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 이거 필수적으로 3-7 손톱깎이 사가죠. 그리고 회사에서 쓸데없이 일본식 표현을 쓰는 것들이 많아요. 이메일이나 뭐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면 명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일이라는 게 아시다. 일본어의 내일이라는 거를 그냥 한국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 길은 다음날이라는 요쿠지츠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읽은 겁니다. 한자로. 지급으로 처리해라. 이게 시큐니 쇼리 스루. 그러니까 일본어 표현이야. 지급으로 처리하라는 것도. 빠르게 시큐니 처리하라는 것도.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회사에서 쓰면 뭔가 있어 보이겠지. 같은 사대주의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랑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요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어. 이런 바보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내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명일이야. 나 진짜 되게 황당했습니다. 이런 걸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대요. 심할서 써라. 이런 것도 일본식 표현이니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할서 같은 거는 뭐 경위서라든지 뭐 대체할 단어가 많은데 심할이란 말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뉘앙스가 심할. 좋지도 않은 표현을 이렇게 쓰고. 뭐 수순을 밟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수순이라는 게 일본어로 태준이라 그러는데 태준. 한국 남자 이름 같은데 수순을 밟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주의해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왜 써요? 그리고 뭐 버스를 대절하다. 이런 것도 완전 일본 표현이에요. 완전한 일본 표현. 대절하다. 가시키리라고 하죠. 가시키리. 가시키리의 한자만 딱 빼서 읽은 게 대절이니까 대절이라는 걸 쓰는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일본어 써서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표현들이죠.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헌법 자체가 일본에서 배운 사람들이 일본 법을 가지고 와서 번역 수정해가지고 쓴 거다 보니까 이 법률 용어 중에 바꿔야 될 일본식 표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무슨 격려된 이런 표현, 기왕, 부의하다, 회의에 붙이다 하면 되지. 부의하다, 상당한, 이 상당이란 소토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소명하다, 수인, 이송하다, 옮기다 하면 되는 거고 이길 다음날, 참작하다, 헤아리다, 고려하다라는 말 쓰면 되고 일본식 법률 용어 중에 당해, 그 해당, 명기하다, 부의하다, 미불, 필하다, 필증, 가도, 또 카이고라고 개호라는 말 쓰는데 간병이라는 말 쓰면 되지 무슨 개호라는 단어를 써요. 공란이 아니라 빈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의학에도 대부분 일본식 표현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의학 용어 한자어로 된 건 다 일본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 바꾸긴 힘들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는 쓰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법률 용어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악플러나 협박하는 사람들 고소하면서 경찰서 가서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법률 용어들 보니까 저 배운 사람 아닙니까? 교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표현, 문장,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자기네들만 아는 일부러 어려운 표현 쓰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법률 용어는요. 자, 이제부터 스토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볼까 해요. 요 바리깡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리고 요 바리깡이라는 이발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헨리 리랜드라는 이 캐딜락의 창업자예요. 그런데 주 프랑스 공사에서 일하던 일본인 외교관이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실제로 일본인 외교관이 가져온 바리깡의 실제 사진인데 와, 요건 혁신이다. 신문물이다. 귀국할 때 이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름을 뭘로 붙이냐 했는데 박스에 바리깡 에마르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그냥 바리깡으로 부르자. 일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깡이 프랑스어인데다가 정식 명칭은 돈데스고 회사 이름이 바리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깡을 베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마루가리라고 하는데 빡빡이 청일전쟁을 하면서 징집제를 시작하면서 군인들을 다 빡빡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외정시대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친일파들이 학생들을 다 빡빡이로 밀어버리죠. 이게 일제의 잔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순 우리말로 대체하기 힘들다면은 글로벌하게 통하는 헤어 클리퍼를 쓰면 되는 거죠. 이 바리깡이라고 전 세계 어디 가서 바리깡 이래봤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통하는 단어가 바리깡이라는 거. 프랑스에 가서도 바리깡 이래도 모릅니다. 돈데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고. 그 다음 스토리가 있는 일본어 공부 시간. 이 꼰대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 교수 꼰대야. 이것도 일본어가 아니에요. 바리깡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입니다. 또
근데 일본을 통해서 온 또 프랑스어죠. 꽁떼. 프랑스어로 백작을 뜻하는 꽁떼에서 온 거예요. 백작. 영주, 고관. 그러니까 꼰대는 일본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다. 그런데 이 건너온 게 어떻게 건너오게 되었느냐. 요게 이 을사오적 매국노들 5명인데 다 법관들입니다. 이완용도 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럽식 백작, 공작 이런 옷을 입고 서양식으로 훈장 달고 백작 흉내를 내고 있죠. 나라 팔아먹으니까 대일본 제국에서 이렇게 입혀주고 훈장 달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대일본 제국에서 이완용 너에게 꽁떼 명예를 내리노라. 아, 나 꽁떼가 됐어. 대일본 제국의 꽁떼가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나 꽁떼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저 꽁떼래. 저 꽁떼 밑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꼰대가 된 거죠. 이게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친일파 같은 답답한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꼰대란 말을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자, 꼬봉이라는 말 쓰죠. 꼬봉. 이 꼬봉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온 거죠. 꼬붕입니다. 원래 꼬붕. 꼬가 아들 자자를 꼬라고 읽고 어떤 역할, 위치 이런 걸 분이라 그러는데 얘는 내 꼬붕이야. 내 아들 위치 정도 되는 놈이야. 이런 거를 꼬봉이라 그런 거죠. 꼬봉. 또 오야붕이란 말 쓰시죠. 오야붕.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폭 영화에서. 오야라는 게 부모란 뜻이에요. 부모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 오야붕이다. 조폭 보스를 또 오야붕이라고 하는데 앞 글자 요게 부친 모친의 친자죠. 또 오야라는 게 부모님이란 뜻이고 또 오야붕이라는 거는 부모님 뻘이다. 부모님 같이 내가 모시는 분이다. 이런 걸 오야붕이라고 한다. 공구리는 아시겠지만 콘크리트에서 온 거죠. 콘크리트 이렇게 읽어요. 콘크리에서 끝난 거죠.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공구리라고 들어서 공구리라고 쓰게 된 거예요. 자, 또 조폭 용어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와바리. 이 공사장 같은 데나 건설하기 전에 보면은 땅이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놓는 데가 있죠. 굵은 끈을 나와라 그래요. 이렇게 엮는 거, 걸치는 거, 이걸 다 하리라 그럽니다. 굵은 끈을 이렇게 걸쳐 놓은 거를 나와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그게 나와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쳐놓으면 내 구역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일본 야쿠자들도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지난다. 또 간지난다. 이건 그냥 느낌이란 뜻입니다. 간지, 느낌 난다 이런 뜻인데 간지가 막 뭔가 휘황찬란하게 멋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느낌이란 얘기예요. 간지. 아시겠어요? 요 삐까번쩍이란 말 잘 쓰시죠. 삐까번쩍. 그냥 삐까번쩍하네. 집이 으리으리하다. 요거는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가 혼합이 된 거죠. 한일 평화 단어예요, 이거는 진짜. 일본어로 번쩍번쩍이 삐까삐까예요. 근데 삐까번쩍은 번쩍번쩍인 거죠. 피카츄의 피카가 번쩍이란 뜻입니다. 번쩍추. 요거를 소대라 그럽니다. 소대. 긴 팔은 나가소대. 긴 장자를 붙여서 나가소대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소대라고 있습니다. 한소대. 반팔, 반소매란 뜻이죠. 이렇게 팔 없는 거 소대낫이라고 읽죠.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긴 소매, 반팔, 반소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나시티라 그래요. 이게 소대나시에서 나온 거죠. 소매 없는 거. 그러니까 나시티라는 뜻이 없음티예요. 없음티. 옷도리를 우악이라 그러죠. 잠바 이런 거. 야, 우악이 입어라. 상착이라는 한자인데 이런 옷 착자를 키라고 읽어요. 위라는 뜻을 우아라고 읽기도 하고 감이라고 읽기도 하고. 아래 하자. 하착은 무엇일까? 하착은 속옷을 말하는 거죠. 이 브레이지어 팬티 다 포함해서 시다기라 그래요. 시다기. 우악이 시다기. 하착. 그리고 요 메리아스는 과연 어디서 온 단어일까?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니트류를 메리아스라고 일본에서는 쓰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스페인어에서 온 건데 메디아스라고 합니다. 메디아스. 직물 자체를 메디아스라고 해요. 근데 메디아스를 일본 애들이 메리아스라고 들린 거고 얘네들은 그걸 니트류에다가 쓰고 있고 또 메리아스가 한국에서 와서 속옷 같은 거를 메리아스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짬뽕이 된 근본 없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메리아스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방 레지라고 하죠. 레지. 또 찾아보니까 레이디예요. 레이디. 나 진짜 발음이 안 돼서 일본 애들이 레이디였어요. 레이디. 숙녀. 다방 숙녀요. 그리고 이 당구 치시는 분들 딱 쳤는데 재수 좋게 맞았어 이러면 이거 후루꾸야 이러잖아. 후루꾸. 요 후루꾸라는 단어가 플루크라는 영어 요행이라는 뜻이에요. 요행. 그러니까 운 좋게 됐다 이런 뜻이죠. 요거를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후루꾸라고 읽은 거를 또 한국에서 후루꾸라고 쓰다가 그게 또 뽀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어 썼던 거예요. 뽀록은 아무리 일본어에서 왔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해낸 언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애들은 푸 발음 안 된다며. F 발음. 일본 애들은 고르푸라고 하는데 한국 애들은 골프라고 하는데 푸 하하하 이러면서 잘난 척해요. 우월감 느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발음 하나 찾아내가지고. 또 코히라고 읽거든요. 일본 애들이 커피를. 야, 한국에서는 코피라고 한다며. 깨깨깨깨깨 웃어요 또. 그러면서 우월감 느껴요. 한국 애들 발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F 발음이고 V 발음이고 TH 발음 다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 외정시대 때 식민지 교육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 애들이. 짜증나. 이거 뭡니까? 스키다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횟집 가서 요거는 조금 잘못 쓰는 표현이에요. 스키다시가 일본에서는 조그맣게 나오는 안주를 스키다시라 그래요. 막
깔아놓고 횟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우리 횟집에서 만들어낸 표현법이죠. 스키다시가. 처음에 일본 식당이나 이자카야 가면은 정식 요리 나올 때까지 요거나 좀 처먹으면서 시간 때워라 이러면서 조금씩 그냥 씨알따끔 주는 이런 안주 같은 거를 오토오시라 그래요. 정식 메인 요리 나올 때까지 요거 먹으면서 기다려라 이런 거죠. 오토오시. 스키다시는 일본에서는 다르게 쓰는 표현이다.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술안주 같은 거를 스키다시라고 한다. 예. 인색하지 않은 척만 해요. 인색해요. 되게 쫀쫀하고 손해를 이랜드 보면 안 되고 서비스 시원하게 멋있게 못 줘요. 쫄보들 아주 통이 그냥 어쩜 이렇게 작은지. 그리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유치원이라고 쓰는데 유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독일어 킨더가르텐이라고 요거를 가지고 오면서 그냥 직역을 하게 된 거죠. 킨더가 아이들이란 뜻인데 유치라고 쓰고 가르텐 정원이란 뜻이죠. 가든 요거를 정원의 원자를 써서 이렇게 얘네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좀 바꿨으면 하는 느낌이 드네요. 요 무대포라고도 하고 무대뽀라고도 쓰시죠. 무대뽀라는 건 어디서 왔을까? 과거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와 싸웠던 다케다 켄신이라고 있었는데요. 다케다 켄신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예, 다케다 가츠노리와 오다 노부나가가 마지막 격전을 크게 치르는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포르투갈로부터 이 조총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그냥 최첨단 부대였단 말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는. 다케다 가츠노리는 그냥 말 타고 막 진격하고 막 스피드로 승부하고 몰아치는 전략을 썼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케다 부대가 왔는데 완전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냥 부하 한두 명밖에 안 남고 완전 몰살 당하게 돼요. 이 조총의 파워에. 근데 이 조총 자체를 일본에서 철포라는 한자를 써요. 무대포가 무철포라는 거죠. 이게 읽을 때 무대포라고 읽어요. 무철포. 이 철포가 조총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조총도 없이 이 진격을 해왔다. 무모한 짓, 승산 없는 짓 이런 거를 무대포라고 하는 거죠. 무식하게 그냥 공격만 하는 놈. 우리나라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식하게 구는 사람들을 무대포라고 그러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읽고 있는 외국어들이 많아요. 뉴스 기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골드만삭스가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미국 회사 하면은 미국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원래 미국식으로 읽으면은 골드맨 아니면 골드만삭스예요. 색스폰이라 그러잖아요. sak스폰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앵글로 삭슨족이라 그러잖아요. 앵글로 삭슨족이라고 안 하고요. 그걸 보면 아시다시피 이 골드만삭스도 골드만삭스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삭스 이래서 또 노란 딱지 받겠네. 아 짜증나. 롤렉스라고 쓰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 애들이 L 발음 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롤렉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ROL이기 때문에 L 발음은 우리가 롤이라고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식 명칭도 롤렉스가 돼야 맞는 거죠. 화이자 요게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나 진짜 아직도 화이자라고 다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F 발음이 있었는데 일본이 없었기 때문에 F 발음을 비슷하게 하려면 화이자로 쓰거나 파이저라고 써야 되는 건데 이 R 발음은 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 R 발음을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mother, father, brother도 마자, 파자, 브라자 이렇게 R로 읽어버려요. 이 R자. 그래서 화이자는 완전 일본식으로 읽은 거를 그냥 한국 기레기들이 일본 언론 기사 번역하면서 화이자라고 쓰게 된 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저 아니면 파이저죠. 그리고 또 잘못 읽고 있는 게 코아가 핵심이라는 코어인데 뉴코어인데 일본에서는 저거를 코아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식으로 읽었던 거죠. 뉴코아. 예, 뉴코어 백화점이 맞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정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거 회사명 바꿔라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크라운 산도 있었죠. 산도 지금도 있는데 산도가 샌드위치의 샌드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산도인데 그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죠. 크라운 샌드가 맞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일본 애들이 산도이치라 그래요. 산도이치. 우리 말 편하게 쓸 때 너 키 몇이냐? 나 180cm야 이러죠. 여기 몇 메타예요? 메타라는 말 쓰죠. 그 킬로인데 키로라고. 몇 킬로야? 나 150킬로야. 이거 몇 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램이라고 그러죠. 요게 일본식 읽는 표현법이에요. 요게 바꾸기 힘들고 그냥 발음이 요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는 센티예요. 센티. 또 메타가 아니라 미터가 맞는 거죠. 미터. 키로가 아니라 킬로, 그램이 아니라 그램. 다들 무의식 중에 쓰는 일본식 읽는 방법이 있다. 네,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다 알죠? 다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구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일본어엔 다구리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요거였구만. 나구리에서 온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나구리, 구타, 세게 때림. 나구리가 변형이 돼서 다구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집단 폭행은 아니고요. 나구리가 그냥 구타예요. 세게 때리는 거. 나구리에서 왜 다구리가 집단 폭행이 됐을까? 아마도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나구리라는 단어에다가 많을 다자. 많은 사람들이 나구리 때린다. 다 같이 나구리 한다. 다 같이 패자. 이게 다구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또 잘못된 표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트북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표현입니다. 노토 파소콘이라 그래요. 일본에서 요 노트북을. 파소콘이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퍼스컴이라는 단어 썼어요. 퍼스널 컴퓨터를 줄여서 퍼스컴이라고 썼는데 그게 일본에서 온 표현이죠. 일본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파소콘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노토 파소콘을 우리나라에서 또 오면서 또 노트에다 북을 붙여서 노트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트북 하면은 몰라요. 미국에서는 랩탑이라 그래야지 알더라고요. 랩이 뭐냐면 무릎팍이죠. 무릎팍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 랩탑. 노트북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다는 거 알고만 계세요. 또 리모컨, 에어컨 이것도 일본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모트 컨트롤러를 줄여서 리모컨 쓴 거는 그래도 인정한다. 이게 편하다. 그 에어 컨디셔너 요거를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일본 애들이 줄여놓은 건데 이것도 줄여놓은 거 좀 편하네. 요거까지는 편하니까 그래도 인정을 해주겠다. 요겁니다. 요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아싸리란 말을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싸리. 야 아싸리 아싸라게 해. 요거는 일본에 있는 단어예요. 아싸리라는 뜻이 깨끗이 간단히 시원스레 이런 뜻이에요. 산뜻하게 담백하게. 한국에서 쓰는 단어 의미랑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산티나면 일본어예요. 맞아요. 이 산티나게 들린다는 건 일본의 국격, 일본의 경제가 많이 이제 폭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잘못된 이 와세 에고라고 있어요. 와세 에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화제 에고. 모닝콜이라고 많이 쓰죠. 모닝콜. 호텔에서 프런트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 6시에 모닝콜 해주시겠어요? 막 허세 잡고. 근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모닝콜. 해외에서 모닝콜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발음을 굴려서 모닝콜 이래도 what? 웨이크업 콜이죠. 예. 해외 출장 가서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모닝콜이 아니고요. 빵 반죽해놓은 거를 생지라 그러더라고요. 와, 난 진짜 웃겨가지고 이게 왜 생지야? 빵 생지, 피자 생지. 생지라는 게 키지라고 읽는데 요 빵 같은 거에 반죽해놓은 걸 생지, 키지라 그러고 또 옷감 같은 것도 키지라고 한자어로 없는 단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죽이란 단어가 있고 빵 반죽 그리고 옷감이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생지야? 예, 생지라는 거는 진짜 무식한 일본 찬양하는 애들이 쓰는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지라는 말 쓰면은 가서 막 댓글 좀 다세요. 혼내시고. 슈크림빵이라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슈크림이라고 말하면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웃어요. 구두약이 슈크림인데 지금 뭘 만드시나요? 슈크림빵이요. What? 슈크림은 구두약입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 프랑스 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척 하려고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슈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샤베츠 그러니까 양배추예요. 요 빵이 양배추 같이 생겼다 그래서 슈를 붙였는데 크림이 또 들어가니까 슈크림빵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쓰셔야 돼요. 뭘 쓰셔야지 더 멋있냐 배운 티가 나냐 크림 퍼프 빵이라고 쓰시면 아우 품격 있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크림 퍼프 빵, 크림 퍼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 배운 여자네? 그래서 제과점에서 남자들이 팍 쳐다볼 거예요. 크림 퍼프 빵이래. 요게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슈크림빵이라 그러면 저 여자 무식해. 이렇게 한번 째려봐 주세요. 아니면 그냥 크림빵 달라 그러든가. 예. 스킨십이란 말 잘 쓰죠. 아무리 외국 사람한테 얘기해봐도 몰라요. What? 일본에서 만들어낸 영어예요. 아무리 발음 좋게 스킨십 이렇게 얘기해도 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외래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이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토 바이토 요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일어로 이번에 써있죠.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은 자유를 만들어준다. 예, 아르바이트라는 게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 또 공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르바이트.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오면서 일본 애들이 단기, 알바 이런 데다가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또 줄여서 바이토라고 써요. 요즘엔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공부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인데 독일어를 써도 되긴 하는 거지만 번역이 미묘하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보다는 파트타임이라고 쓰시는 게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트타임, 풀타임이라고 쓰는 게 낫죠. 아파트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근데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주공아파트 같은 저층 아파트, 약간 후진 아파트 아니면 이런 컨테이너 같이 만든 이 철골로 만든 싸구려탱이를 아파트라 그래요. 일본에서 좀 싼 이미지입니다. 김상 어디 살아? 그러면 한국에서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좀 못 사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파트 산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컨도미니움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는 고급 아파트를 컨도미니움이라 그래서 아파트 단어 자체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요 콘도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온 거예요. 여행지, 관광지에 서비스 없는 그냥 빈 방에다가 알아서 먹다가 오는 거지 호텔 콘도라 그러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런 고급 맨션을 컨도미니움이라 그랬죠. 일본에서 주유소 가던 거 들으셨나요?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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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예, 이렇게 오라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일본에서 쓰는 건데 이 단어를 일본 애들이 듣고 오라이로 들린 거죠. 그래서 그냥 오라이 오라이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나 바이크도 잘못 쓰고 있는 단어예요. 오토바이가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고 바이크라는 표현도 일본에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 바이크는 자전거란 뜻이에요.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아주 무식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바이크라고 쓰거나 모터사이클이라고 써야 됩니다. 오토, 자동이라는 뜻을 넣고 바이크에서 크를 떼고 바이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바이예요, 바이. 자동으로 바이바이 하는 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크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겠지만 오토가 자동이니까 전동식 엔진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전자레인지도요 일본에서 쓰는 거예요.電子レンジ.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를 전자레인지라고 번역을 해서 썼고 우리도 그냥 그대로 읽어서 전자레인지라고 쓰는 겁니다. 요 콘센트라는 단어도 잘못된 겁니다. 콘센트라고 하면은 영어권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일본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인데 미국에서는 아울렛이라고 쓰고 영국 문화권에서는 소켓이라고 합니다. 컨센트는 잘못된 단어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컨센트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플러그라고 쓰든지 아니면 아울렛 아니면 소켓. 크락션 빵빵. 이 크락션은 어디서 왔을까? 이 개똥 같은 거는 어디서 온 거야? 찾아보니까 이 프랑스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회사 이름이 크락션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요 빵빵 요거가 프랑스 이 크락션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나봐요. 예전에 이 크락션이 달려 있었던 시절에 이렇게 나팔처럼 크락션을 쓰면서 여기에다가 크락션이라고 일본에서 또 갖고 와서 보니까 요 부품 이름을 크락션이라고 얘네들도 쓴 거죠. 이것도 요거의 프랑스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이름이다. 크락션이. 또 경적, 요거는 그냥 경적이라고 하는 게 낫고 그냥 빵빵이라고 하시든가 귀엽게 빵빵이. 경적도 너무 좀 어려운 한자 단어 같고 예, 빵빵이로 나는 결정했어. 요즘에는 굴삭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셔가지고 다행인데 이 포클레인도 프랑스의 이 굴삭기 회사 이름이에요. 포클레인. 근데 이 포클레인이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읽으면 포클레인이죠. 포클레인. 영어식으로 읽으면 포클레인으로 읽어지고 또 일본 사람이 이 포클레인 보고 포클레인 이러니까 이게 또 한국으로 전해져서 포클레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 포클레인이 회사 이름이었네 이러면서 바꾼 게 쇼베루카로 이름을 바꿔요. 쇼베루카. 쇼베루가 뭡니까? 쇼베루. 삽이죠. 삽. 샤베. 쇼베루. 그래서 쇼베루에다가 자동차에 카를 붙여서 쇼베루카라고 합니다. 요 굴삭기를. 그러니까 지네들은 우리한테 포클레인을 전수해주고 아 이거 하나 틀렸네 그리고 지네들은 바꾼 거예요. 우리는 포클레인 쓰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또 느끼고 굴삭기라는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핀셋도 이 글로벌하게 통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핀셋이 원래 영어에서는 트위저라고 합니다. 트위저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요. 이게 프랑스어였나? 일본이 갖고 와서 이걸 쓰다가 우리도 쓰게 된 것 같은데 트위저라고 쓰는 게 좋고 쪽집게라고 쓰는 게 또 좋고요. 이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회사명도 호치키스라고 짓고 이 자동으로 종이를 꽉 찝어주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시작을 했죠. 스테플러가 맞는 거죠. 스테플러. 독일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일본에서 온 겁니다. 독일도 절먼이라고 써야죠. 아니면 도이칠란트라고 쓰든가. 독일어로 쓰면 도이칠란트고 영어로 쓰면 절먼인데 중국에서는 떠구어라 그래요. 근데 독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통용이 안 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절먼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도이칠란트라고 쓰는 게 바른 거죠. 키홀더라고 말 많이 쓰시죠.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키홀더. 키홀더라고 해서 영어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키홀더. 키링이라고 해야 돼요. 키링. 그러니까 키홀더 하면 막 멋있고 막 영어 같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 키홀더라 그러면 키링입니다. 키링. 키홀더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